안녕하십니까. 잘들 주무셨습니까? 모진장사 지혜입니다. 저는 모진장사 뒤에 숲성산을 오르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새소리 들리시나요? 네. 놀란 비둘기가 날아가는 소리도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러면 돈을 벌거나 벼슬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거나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미에 그릇 닦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그릇 닦는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 벼슬하는 거하고 연애하는 거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애도 내가 그 사람에게 끌리는 게 있어야 되죠.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끌리는 게 있어야 연애가 됩니다. 끌리는 거 없으면 연애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연애는 외모를 가지고 시작하거나 아니면 성격을 가지고 시작하거나 보통 우리가 첫인상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애도 젊을 때 해야 되듯이 뒤늦게 연애하면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이것저것 거추장스럽거나 불편한 관계가 많이 생기는데 벼슬도 마찬가지입니다. 벼슬도 소년등과하고 어릴 때 벼슬을 해야 그게 무난하게 가지 나이 먹고 벼슬하려면 팔이 많이 생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찌되었든 이 돈을 벌려면 벼슬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내 안에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도를 닦을 때도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도 그렇죠. 화두 공부할 때도 마음에 의심이 들어야 화두 공부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일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게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인연이 안 지어집니다. 첫 번째가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상대방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내 안에 가진 게 없으면 그 연애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죽자사자 10번 찍고 100번 찍는 혹은 죽자사자 매달리는 그 열망이라도 있어야 뭔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연애 혼자 하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돈 버는 거나 벼슬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가 나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연애가 이루어지듯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벼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데려다 쓰면 뭔가 일을 잘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벼슬도 하는 것이고, 연애도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지내보면, 살아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마,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행복해지거나,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그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돈에 무슨 의식이 있어서 돈이 나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을까? 돈에 의식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돈에는 의식이 없습니다. 즉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낸 화폐에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돈이라는 것이 결국에 돌고 도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 돈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흔하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빼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오려면 그 사람이 내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게 우리 수행 관점에서 보면은요, 나와 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없어지면, 즉 나의 아상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타불이가 됩니다. 무시행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소승에서는 나의 온 육근이 무상함을 알면 열반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열반이 아니라 보살행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줄 때, 혹은 내가 상대방과 함께 하면서 상대방이 더 기뻐할 때, 돈이라는 것이 딸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돌려받는 원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 매력 있는 재주가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재주가 있어서 이것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펼치듯이, 즉 전방을 이제 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돈이 벌린다까지는 잘 아세요. 그래서 기술을 연마하고 남들은 흉내 못 내는 뭔가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공식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될 듯 하다가 결국에 망하더라. 거기에서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는 거죠.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요, 세 번째입니다. 돈을 무서워하지 마라. 돈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건 이해를 해요. 난 돈 좋아해. 돈 싫은 사람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좋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
같아서 더 직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돈을 무서워하지 마라. 사람들 돈 무서워합니다. 자, 돈을 무서워한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남한테 뭔가 받는 거는 다들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줘야 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더 줄 수도 있어요.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어떤 양적인 부분으로 따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색해집니다. 예. 그 인색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다가서지 않습니다. 계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내가 돈을 두려워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돈 자체에 굶주려서 인색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 스스로에게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입니까? 그 쌍둥이 얘기했죠. 쌍둥이 중에 누가 엄마의 젖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된다고 했죠. 주로 엄마의 젖을 먼저 먹는 아이는 잘 웁니다. 잘 보채고 젖을 달라고 심하게 보챕니다. 자, 보채는 아이에게 젖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보채는 아이, 즉 내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어필하는 아이는 그 어필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당연하게 나에게 뭔가 온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반대인 아이, 즉 제가 그 수신자라고 하는 아이, 수신자 아이는 나는 엄마의 젖을 받을 수가 없구나. 물론 이제 받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어떤 순위에서 받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마음 안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는 스스로에게 인색해져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도 그 노력한 목전에 가서 원하는 것을 얻을 때쯤 되면 무의식 안에서 이건 내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의 기능이에요. 이게. 백은 우리가 살았던 이 생에서의 모든 기억들을 자꾸 되반복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서 부모에게 충분한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에 성장에서도 늘 어려서 경험한 그것을 삶에서 되반복하거나 혹은 스스로 그것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왜 대한민국의 어른들 장남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장남 위주로 밀어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차남이나 삼남 이거는 밥이나 먹고 살고 죽지는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집에 차남이나 삼남 정말 죽어라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갖는 생활 태도 안에 보면 항상 목전에서, 성공의 목전에서 두려워합니다. 본인은 그걸 이루고 싶겠죠. 말로는 그걸 이루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런데 그 목전에 가면 늘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누구에게? 어려서 부모에게 충분히, 당연히
예, 그런 것들을 받아왔던 사람에게 그게 갑니다. 참 슬프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슬프지만. 그런 사람들 의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 돈과 성공을 본인 스스로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에는 대체로 보면 장남은 받는 것만 익숙해서 베푸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하게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흥부와 놀부와 같이. 네. 흥부와 놀부에서는 박씨를 물고 오는 제비라도 있는데, 예. 우리 삶에서는 그런 제비가 없습니다. 자,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연애하는 것도 똑같죠. 내가 연애를 열심히 했어요. 네.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잘 차려입죠. 그때부터 상대방의 호감을 끌기 위한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호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상대방이 내가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면 그래도 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원하니까 뭔가 잘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예, 갈 때, 예, 혹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삶 안에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익숙한 배우자를 고릅니다. 이거는 좀 별개의 얘기 같은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아버지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던 그런 집에서 자란 딸들은 남편 혹은 아들과 친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혹은 나는 내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싶어서 내 아버지하고 정반대의 어떤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반대이거나 똑같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 사람을 내가 골랐어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골라서 살아보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내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도 결국엔 내 엄마가 살았던 모습과 똑같이 삽니다. 두려움으로써 대상을 대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 결과를 내가 익숙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 이건 제가 심리 상담가로서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개중에 안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두려우면 만날 수밖에 없다. 네. 연애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게, 예, 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지금 현재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이 상황보다 내가 돈을 대하고 있는 태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닌지, 돈이 나를 쫓아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 쫓아다녀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매력을 느껴야 돼요. 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무서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난 돈 좋아하는데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즉 우리가 연애할 때도 왜 상대방이 좋으면 연구를 하죠. 그 사람의 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네. 그 사람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런저런 시도를 하듯이,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과정 안에 내가 갖는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이 태도 안에 익숙한 두려움은 없는지. 결국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 집, 고와 집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도를 얻는 것. 돈 버는 방식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점의 음식 맛은 주인의 얼굴 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술집의 술 맛은 마담의 얼굴 맛,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음식점에 우리 음식의 맛은 손끝에 손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 손맛이라기보다는 그 얼굴 맛이에요, 얼굴 맛. 음식은 얼굴 맛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모든 과거와 무의식적인 어떤 감정과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과정 안에서 자기가 익숙했던 그 삶의 패턴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태도, 무의식적인 그 태도가 결국에 음식의 맛과 연결이 됩니다. 음식 맛, 음식점의 음식 맛이 그 주인의 얼굴 맛이 되는 요 원리를 아시고 나면 작은 가게에서도 줄 서서 먹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음식만 가서 맛보면 줄 서서 먹는 집 그 이해가 안 돼. 난 그 음식 맛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욕쟁이 할머니 집에는 음식 맛이 아니라 욕맛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욕맛. 그 욕 중에는 사람을 대하는 친근한 태도가 깃들어야 그게 욕맛이 되는 것이지, 애정이 깃들어야. 그 사람 성품이 영 아닌 사람이 흉내내서 욕하면 싸웁니다. 자, 연애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관상이라고 하는 것, 수행하면서 도를 이루고자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모든 과정이 다 동일합니다. 그 여러 개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것, 그것을 찾는 것이 화두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시고, 오늘 동네 어르신들이 날이 좋아서 그런지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네. 예. 자, 행복하게 지내시고 원하시는 모든 거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